11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4쪽이고요. 연습 문제 4번부터 보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선비들, 건달들 특성은 다 알고 있고요. 가만히 이 문제 한번 보세요. 1번, 2번, 3번 보면 우리가 했던 뭐가 들어가 있죠? 그죠? 조건문의 형태가 들어가 있죠. 그죠? 조건문의 형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건문의 진리 조건을 활용하는 문제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충분히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뭐 부정, 그 다음에 연언, 선언, 조건문 이런 것들이 진리 조건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2021년도이기는 하지만 국회직 8급 같은 데서 이런 것들로 이제 오지선다를 구성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A는 선비이다. 선택지 1번. 그 다음에 2번. 뭐 C는 건달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충분히 단순화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념적으로 통하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도 연습하셔야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어차피 선비 아니면 건달이기 때문에 A부터 선비, 그 다음에 혹은 건달 이렇게 가정하면서 이제 점검해 나가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우선 A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보죠. A를 뭐라고 가정해 볼까요? 우선 선비라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일단 A의 말은 참이 돼야 되는데 B, C가 아직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B. 자, 일단 B 보니까 A가 선비라면 이렇게 해서 조건문의 형태예요. 일단 A를 우리가 뭐라고 가정했어요? 선비라고 가정했으니까 전건은 T가 되죠. A가 선비라면. 그 다음에 적어도 우리 둘 중 한 사람은 건달이다라고 했을 때 아직 후건이 확인이 안 되죠. 그러면 C까지 봐야겠네요. 자, 지금 C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A는 건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A를 우리가 뭐로 설정했죠? 선비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C가 A는 건달이다 라고 얘기를 한 말은 뭐가 돼버려요? 거짓이 돼버리죠. 따라서 C는 뭐가 되는 겁니까? 건달이 되죠. 그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B의 말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C가 건달이기 때문에 B의 후건, 적어도 우리들 중 한 사람은 건달이다도 뭐가 돼버리죠? 참이 돼버리죠. 그죠? 참이 되니까 B간 진술은 전건과 후건이 모두 참이므로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선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A가 한 말이 참인지 확인해 봅시다. 정확히 우리 둘 중 두 사람만이 선비다라고 했을 때 정확히니까 A도 선비, B도 선비 해가지고요. A의 진술도 선비로서 참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1번에서는요. A가 선비, 그죠? 그다음에 B도 선비, 그리고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건달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다른 경우일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A를 뭐라고 가정하고요? 건달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보죠. 건달이라고 가정하고요. 지저분하니까 한번 지우고 볼게요. 그죠? 자, 깔끔하게 지우고. 자, 그러면 A를 우선 건달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죠? A를 건달이라고 가정하고요. 자, 1번 문제예요. A를 건달이라고 가정한다면 우선 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게 정확히 우리들 중 두 사람만이 선비이다가 거짓이 돼버려야 되죠. 그죠? 건달이 참을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볼게요. 일단 B의 진술을 봐야 되는데 조건문의 형태잖아요. 근데 전건이 A가 선비라면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A를 건달이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B의 말의 전건은 뭐가 돼버려요? 거짓이 돼버리죠. 그러면 전건이 거짓인 경우에는 후건이 참이든 거짓이든 전체가 뭐가 돼요? 참이 되는 거니까 B는 참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B는 뭐가 되는 겁니까? 선비가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C의 진술을 한번 보면 C는 A는 건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A를 건달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C가 말하는 A는 건달이다라는 진술은 참이 되고요. 그러면 참을 말했으니까 C도 뭐가 되는 겁니까? 선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건달로 설정하면 B와 C 둘 다 선비가 되는데 마지막 A의 말을 점검을 해야 되죠. 정확히 우리들 중 두 사람만이 선비이다 하게 되면 B와 C 해가지고요. A는 건달인데 뭘 말하는? 참을 말하는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A를 건달, B를 선비, C로 선비로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했지만 A와 B가 선비고요. 그 다음에 C가 뭐가 되는 겁니까? 건달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재밌죠? 똑같이 해보죠. 그 다음에 A부터 따져보죠. 내가 건달이 아니라면 역시 조건문이죠. 조건문의 형태고요. 적어도 우리들 중 한 사람은 선비다. 그럼 해볼게요. A를 우리가 선비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죠? A를 선비라고 가정하게 되면 A의 말에서 조건문이니까 정건 내가 건달이 아니다는 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우리들 중 한 사람은 선비다 그러면 최소 선비가 한 사람이 있다는 건데 A를 선비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후건도 뭐가 돼요? 참이 돼버리죠. 그래서 A를 선비로 가정했을 때 일단 A의 진술에는 모순이 없어요. 요거 참을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B의 진술을 한번 가보죠. A가 선비라면, 그죠? B의 진술도 지금 뭐뭐라면 뭐뭐이다 해서 조건문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면 B의 진술에서 A가 선비라면이라는 정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참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C는 건달이다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C가 한 말 볼게요. C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A는 선비이다. 이 말은 뭐가 돼요? 우리가 A를 선비라고 설정했기 때문에 C가 A는 선비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은 참이 되고요. 따라서 C도 뭐가 되는 겁니까? 선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확인할 수 있죠. 지금 B의 후건 C는 건달이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기 때문에 B의 진술 전체는 거짓이 되고요. 따라서 B는 거짓말을 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건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선비, 그 다음에 B 건달, 그리고 C 선비, 건달, 선비라고 우리가 확정하게 되면 아무런 모순 없이 A, B, C의 진술 다 해결이 되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죠. A가 건달일 경우에 그럼 보세요. 얘는 바로 한 방이 끝나는 게 확인해 보면 A가 건달이라면 A가 말하는 정건 내가 건달이 아니다가 뭐가 돼버려요? 정건이 거짓이 돼버리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A가 건달일 때 내가 건달이 아니다 라는 정건이 거짓이 되면 조건문에서 전건이 거짓이면 이 진술 전체는 뭐가 돼버려요? 그죠? 후건이 T든 F든 뭐가 되죠? 참이 돼버리니까 A를 건달로 설정하면 건달이 참을 말하는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A를 건달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죠? 자, 선비, 건달, 선비라는 거 확정하시고요. 괜찮죠? 자, 맞아. 3번까지 한번 해보죠. 3번까지. 자, 일단 A의 말은 선비가 아닌 사람이 있다면 B는 건달이다. 조건문이고, 그 다음에 B, 나는 건달이거나 또는 C는 선비이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선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차분히 한번 해보죠. 일단 A를 선비라고 가정했을 때요. 그죠? 차분히 해보죠. A를 선비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일단은 선비가 아닌 사람이 있는지 B와 C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요. 그 다음에 B는 건달이라도 확인이 안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내버려 두죠. 그죠? 그러면 B부터 한번 가볼게요. B. 자, B를 먼저 뭐라고 가정해 볼까요? 선비라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B의 진술 전체는 뭐가 돼야 돼요? 참이 돼야 되죠. 근데 B를 선비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나는 건달이거나 라는 이게 뭐가 돼요? F가 되고요. F 또는 그 다음에 C는 선비이다. 자, 선언이 참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참이어야 되죠. 그래서 B를 선비로 가정했을 때 나는 건달이거나가 거짓이 되기 때문에 C는 선비이다가 뭐가 돼야 돼요? 참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B가 선비로서 참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선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C가 선비니까 C가 말하는 선비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B도 선비고 C도 선비니까 그럼 뭐가 돼야 돼요? A가 뭐가 돼야 되죠? 선비가 아닌 사람, 그죠? 건달이 되어야만 하죠. 그럼 보세요. A의 진술을 보면 선비가 아닌 사람이 있다면 했을 때 뭐가 됩니까? 정건이 참이고요. 그죠? 자기가 건달이니까, 그죠? 선비가 아닌 사람이 있다. 정건이 참이고, 그 다음에 B는 건달이다. 근데 B는 선비니까 후건이 뭐가 돼버려요? 거짓이 돼버리죠. 그래서 A의 진술 전체는 거짓이 되기 때문에 A를 건달로 설정했을 때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A가 건달, 그 다음에 B가 선비, 그리고 C가 뭐가 되는 거죠? 선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요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왜 일단 A를 선비라고 가정했을 때는 B, C까지 다 살펴봐야만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A를 건달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것도 확인은 해야겠죠? 그럼 보세요. A를 건달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A의 진술은 뭐가 돼야 돼요? 거짓이 돼야 되죠. 그럼 보세요. A를 건달이라고 가정했을 때 선비가 아닌 사람이 있다면 이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건이 자기가 건달이니까 선비가 아닌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건이 T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후건이 뭐가 되는 겁니까? 후건이 B는 건달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한번 보면 아직 이제 우리가 이미 여기서 확정은 했죠. 그죠? 건달, 선비로 확정은 했지만 A를 건달로 설정했을 때 B는 건달이라는 후건이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물음표로 남겨두고요. 자, B를 우리가 그러면 뭐로 설정해 볼까요? 그죠? B를 지금 뭡니까? 예, 건달이라고 설정해 보죠. 좀 전에 선비라고 설정했으니까 그러면 B를 건달로 설정하게 되면 그죠? 나는 건달이거나 또는 C는 선비라 했을 때 둘 다 F가 돼야 되는데 B를 건달로 설정하게 되면 나는 건달이거나 라는 앞부분이 T가 되기 때문에 건달이 뭘 말하는 참을 말하는 모순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논증에서는 B를 건달로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요거 되게 단순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 건달, B 선비, C 선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응용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남아 있는 선비 건달들의 진술이 이를테면 연언, 선언, 조건문일 때 선비 건달 구별하는 거 요거 잘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 35쪽에 이제 조금 더 가보죠.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문장 논리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연 연역에 의한 타당성 증명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자연 연역, 영어는 뭐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말 그대로 그냥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추론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문장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추론 규칙만을 활용해가지고요. 우리가 앞에서 뭐 선언의 진리 조건, 연언의 진리 조건, 그 다음에 조건문의 진리 조건 이런 것들 따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가지고 논증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해봤지만 진리표를 이용하는 방식이라든가 약식 진리표, 진리표보다는 약식 진리표가 단순하기는 하지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연 연역에 의한 타당성 증명, 앞으로는 우리가 그냥 연역법으로 증명한다 이렇게 편하게 쓸게요. 그죠? 이건 뭐냐면 각 단계에서 추론이 명백한 규칙들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단순 암기가 아니에요. 추론 규칙들을 활용해 가지고요. 정당화할 수 있는 추론들의 연쇄 계속 이어지는 추론을 제시해서 이러한 추론들을 통해서 전제들이 참이면 규칙들에 의해서 확인되는 결론 역시 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 한번 잡아보죠. 자, 보시면 10개의 기본 추론 규칙 아마 다른 분의 논리 강의를 먼저 들으신 분들은 이것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기하라는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앞에 어떤 기본 없이 이런 걸 그냥 마구잡이로 암기하면 적용이 안 되죠. 자, 해볼게요. 우리는 이제 10개의 기본 추론 규칙으로 접근해 볼 겁니다. 먼저 조건기호 제거하는 게 있는데요. 요 선은 그죠? 이 전제와 결론을 구분하는 선입니다. 그러면 우리 왜 논증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는요. 언제나 참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X이면 Y이다가 참이고 그 다음에 정건인 X가 참이라면 당연히 뭐를요? 따라서 Y이다를 결론으로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요거 두 개가 참일 때 Y를 결론으로 끌어내면 그냥 이거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조건문 기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건 기호 제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용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 두 개가 전제로 주어져 있을 때 그죠? 뭡니까? 조건 기호 제거하면서 바로 Y이다를 결론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보세요. 예문 보면 내 차가 잘 달리면 내 차에 연료가 있다. 그리고 내 차는 잘 달린다. 그죠? 그러면 결론 뭐 끌어낼 수 있어요? 후건인 내 차에 연료가 있다를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건문의 특성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36쪽 한번 가볼게요. 선언기호 제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거 선언기호 제거하는 건데 이런 거죠. X 또는 Y가 참이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전제로 주어져 있다는 것은 그죠? 참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은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참이라는 건데 이때 X가 아니라면 당연히 뭡니까? Y가 참이어야만 하는 거죠. 되게 단순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마찬가지죠. X 또는 Y가 참이고 not Y가 전제로 주어져 있다면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참이어야 되는데 Y가 아니므로 따라서 뭡니까? 선언기호 제거하면서 X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요거 괜찮죠? 어렵지 않을 거고요. 우리 여기서 살짝 응용도 해볼게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not X 또는 not Y이다. 전제 그 다음에 X이다. 이렇게 하면 뭘 결론으로 끌어낼 수 있나요? 그죠? not X와 X가 반대죠? 이 X가 not X를 부정하는 거니까 어떤 거?
not y이다를 결론으로 끌어낼 수 있는 거고요. 선언기호 제거하면서 똑같아요. not x 또는 응용할 수 있죠. not y인데 y이다가 결론으로 주어져 있다면 그죠? 전제로 주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not y를 y라고 부정한 거니까 결론 뭡니까? not x를 결론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낯설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조금 쉽게 도식화해 볼게요. 별건 아닌데 보세요. 우리 지금 앞에 거 not x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not x를 부정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not 반복되는 거니까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x가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뒤에 not y가 결론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not x를 부정하면 앞에 거 부정한 거니까 not y가 나오는데 not x는 결과적으로 x니까 그죠? not x와 x 봤을 때 이 x가 not x를 부정한 거라는 거 시각적으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게 쉽지 않아요? 기태는 서울에 있거나 안성에 있다. 기태는 서울에 있지 않다. 그러면 뭡니까?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앞에 거 부정한 거니까 어떤 결론? 기태는 안성이 있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이거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선언기호 도입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선언기호 도입.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보죠. 얘는 선언을 도입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우리 왜 x가 참이라고 주어져 있다면 보세요. 이미 x가 참이기 때문에 선언으로 그 어떤 것들을 연결하더라도 전체가 뭐가 될 수 없어요?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왜 선언에서는 선언으로 연결된 값들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 되는 거니까 뭐 y를 연결하든 혹은 x를 선언으로 z와 연결하든 x가 이미 참이니까 뭐예요? 이 전체는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 그죠? x가 참일 때 x 앞에다가 뭐 또 다른 거 그죠? y라는 거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이 안 되는 y라는 단순 문장 그죠? 요거를 도입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x가 이미 참이니까 y 또는 x도 뭐가 되는 겁니까?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결론에서 전제에서는 하나만 참이라는 게 확인되는데 결론에서 이것의 진리값을 확인하라고 타당한지 확인하라고 했을 때 전제에서 x가 참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결론이 있는 x 또는 z에서 선언으로 어떤 값이 연결되더라도 이 전체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연습해 볼 거예요. 예문 문장으로 한번 보죠. 도산 안창호 선생은 위대한 교육자였다가 참으로 주어져 있다면 그죠? 그러므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위대한 교육자였거나 이게 T죠. 그 다음에 또는 위대한 정치가였다. 이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선언으로 연결된 진술 중에 하나가 참이기 때문에 이 결론 전체는 항상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규칙들 하나하나 이제 이해하고 실제로 우리가 문제에서 적용하는 연습해 보면요. 연역보로 굉장히 편하게 선택지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먼저 이해하시고 저하고 이제 문제 통해서 점검해 볼 겁니다. 11강은요.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자, 곧 12강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